아침에 매일 경제 시작합니다. 요새요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춥지 않으면 걱정해야 하는 것, 반드시 오는 것, 미세먼지죠. 이 미세먼지 탓에 공기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환기나 외출 전에는요 미세먼지 상태를 꼭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죠. 먼저 매일 경제 보시죠. 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22%까지 올려야 한다. 보험료율은요, 그러니까 내는 돈과 관련돼 있는 건데 지금은 9%거든요. 근데 이걸 2배 이상 높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답니다. 어딘가면요, 국책연구기관이죠. 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9%를 유지할 땐 2040년부터는 적자다.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걸 제안했는데 지금 국회 논의 과연 잘 될까? 그리고 여론 과연 어떻게 설득할까? 이게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자, 우리도 자체 핵 보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전술핵 보유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물론 조건을 좀 달았죠. 여기 보시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이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100배, 1000배 응징 능력 구축하는 거 뭐 강조했고요. 그리고 미국과 핵자산 공동 운영 거듭 설명을 좀 했습니다. 어제 외교부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올 세계 경제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세계은행의 전망인데요. 월드뱅크죠. 기존에는 3% 정도로 봤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전망치가. 깊어지는 경기 침체다. 고물가 등 불확실성 계속되고 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굉장히 약간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채용 청탁을 안 받겠다. 보도 자료를 낸 현대차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조에서 낸 보도 자료 치고는 이례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은 얼마나 이런 게 있었는가. 뭐 이렇게 반대로 묻게 되는 거죠. 10년 만에 생산직을 이번에 뽑습니다. 생산직을 뭐 한 700명 정도 뭐 된다 그래요. 그런데 소문이 뭐 파다한가 봅니다. 뭐 이미 내정다가 있다, 뭐가 있다, 온갖 소문들 그리고 청탁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소문까지 돌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니까 노조가 이런 걸 의식해서 보도자를 통해서 채용 청탁 안 받겠다, 안 받는다,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요. 아무튼 굉장히 이것도 이례적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4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 맨 왼쪽 첫 자리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오늘도 조대진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정현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 아침의 매일 경제 첫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심, 윤심. 그러니까 이게 마음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 아니면 윤 대통령의 마음. 이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지금 이걸 놓고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놓고 아주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죠. 뭐 오늘도 그 기사 빠지지 않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일단 최근에 국민의힘 뭐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 이 경선을 향해서 뭐 여러 주자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죠. 그 모습부터 하나 좀 소개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요, 뭐 지지율도 나오는데 일단 제목은 이래요. 나경원, 윤심과는 멀어져도 당심은 1등.
여론조사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심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주목할 것은 김기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론조사가 그렇게 신통치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조사에서는요, 지지율이 2배로 껑충 뛰었어요. 2배면은 앞서 조사에서는 9%가 채 안 됐는데 최근 조사에는 18.8%, 거의 19%,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지금. 좀 더 보죠. 여기 보시면요. 이거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한길 리서치 조사인데요. 최근에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일반 국민은 됐고요. 위에 거부터 좀 보죠. 이 사실은 당신만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1위 나경원, 2위 김기현. 근데 차이가 30% 넘었고요, 1등은. 2등은 20% 안 되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3위가 유승민, 4위가 안철수, 14, 13,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위부터는 뚝 떨어지죠, 지금. 요 정도입니다. 일반 국민에서는 뭐 여전히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압도적으로 앞서는 전체. 여기는 이제 뭐 정당 지지 상관없이 그냥 다 조사하는 분야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모습이 하나가 좀 있고요. 요 내용이 일단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 요 사진 3명 있는데 나경원 있고 여기 같은 한 자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철수, 김기현 보시면 물론 저 언론에서 일부러 찍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등지고 있는 모습으로. 사실은 최근에 김기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잘 통한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의원을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울산, 과거에 지역구가 울산이니까 울산에서 수도권이 보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이런 관계 좀 있죠.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다음은요.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기사 좀 소개해드리죠. 대통령실 나경원 사이 어쩌나. 사표를 냈어요. 사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죠. 전화와 문자로. 근데 이걸 어쩌냐는 거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작은 제목은 이래요. 대통령이 별다른 말씀이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답변을 명확하게 뾰족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의를 수용하면 이거 당대표 출마를 뭐 용인하는 거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또 의식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 밑줄 좀 소개해드리죠. 자, 전날에는 나경원 전 의원으로부터 사의 표명을 듣지 않았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어제는요. 대통령 관계자가 뭐 사의 표명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해요. 비서실장으로부터 나경원 전 의원 관련 내용을 뭐 보고 받았는데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나경원 전 의원 어제 뭐 일정이 많았는데요. 기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입장도 냈고요. 그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헝가리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전당대회 때 나와서 얘기한 제도였어요. 이거 갖고 파퓰리즘이라 해서 제가 나경원이 파퓰리즘이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사의 표명을 하신 걸 안 받으면 어떻게 좀 하실지. 그건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어제 나경원 전 의원 얘기는 뭐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안 해요. 뭐 고민하고 있다만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은 윤 대통령과 그 먼 거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죠. 그리고 본인이 최근에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포퓰리스트입니까? 뭐 이런 식의 반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직 사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어떤 결정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대통령실 윤 대통령 나경원의 애정이 크다. 사의 수용을 안 할 것이다. 그럼 이게 뭡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까? 본인은 사표를 던졌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진술이나 이런 발언이 있었다. 이걸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면서 나경원 출마 사실상 만류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사표 수리 안 하는 게 나가지 말라는 거다. 당대표. 그 뜻이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해서 할 말 없다를 반복하고 있다. 자, 요 얘기 좀 해볼까요? 최진용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이거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뭐 답은 안 하니까요. 근데 짐작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요 기사를 보면은
이 부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라. 그리고 당대표에 출마하지 마라. 이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사표 수리해서 부위원장직도 안 된다. 그리고 당대표 나가지 마라. 둘 다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요? 플랜 A가 정답입니다. 첫 번째. 네. 한마디로 당도 살리고 나경원 전 의원도 살리는 이 방법을 지금 지금 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뭐 오늘 중앙일보 일면 헤드라인도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윤 대통령께서 그 나경원 그 위원장에 대한 애정이 있다. 애정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큰 자산으로 여전히 여긴다 이 뜻입니까? 그럼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수의 그 지지를 받는 그만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 때 얼마나 애를 썼는지 또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와의 당대표 선거에서 사실 당심에서는 이겼지만 민심에서 조금 그렇죠. 밀렸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 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약간의 어떤 애틋함 이런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심리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은 그와 같은 개인적인 어떤 그 지지를 넘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성공시키자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당으로서도 어쨌든 당과 용산과의 관계를 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아무래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을 당 대표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 보이는 것이고 예. 나아가 그 나경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보수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 아닙니까? 보수에서 여성 의원들이 길이 많지가 않은데 예. 이 정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들이 많지 사실 않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 각 출마하신 후보들이 자기 지역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많이 그렇죠. 받는 예, 리베럴에서 많죠. 전국을 뛰어야 될 부분이 나경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깃발을 들까 말까 할 때에 만약에 나와가지고 당선돼도 문제, 안 되면 본인한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에게 어떤 실리와 어떻게 보면 퇴로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서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정책 발표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혹할 정도로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이걸 안 받아주는 겁니까 그럼? 결국 그런 부분은 물밑에서 서로 조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드러난 부분은 갈등이지만 이 갈등을 어떤 식으로 봉합을 해서 예. 나경원 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도 보장을 해주고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도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 위기인 것 같은데 예. 어떤 식으로 봉합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탄력을 입고 있는 윤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나경원 의원의 지금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 민주당 소속이신 신정현 전 부의장께요. 뭐 제3자 정치권 인사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 다시 대통령실의 의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예요. 윤 대통령의 의도는 뭘까요? 어떤 방향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윤 대통령의 당연한 이 입장은 이제 윤 대통령의 윤심과 일치하는 당 대표를 뽑는 것이겠죠. 근데 거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당되지 보십니까? 않습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이미 온 국민이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고 있듯이 예. 윤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심 100%로 만든 이 룰을 통해서 윤심이 선정한 그 후보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나왔던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윤심이 밀고 있는 이 후보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지금의 대통령실의 입장은 자가당착이라는 상황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밀어내고 싶지만 밀리지 않고요. 예. 또 회유하고 싶지만 이제는 회유하기에 너무 멀리 가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나경원이라는 한 정치인의 미래를 본다면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어떤 회유를 통해서 다시 본인의 당대표 출마를 접어버린다면요. 예. 저는 앞으로의 지도자로서의 나경원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은 중진 국회의원 출신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단순한 국회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그래서 서울시장 자리도 도전하고 그러는 건데 맞습니다. 그 미래가 사라진다 이 뜻입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윤심에 의해서 이제 굴복된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한번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꿈꾸고 준비하는 지도자로서의 입지는 정말 좁아질 것이고요. 아마도 정치 생명이 여기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본인이 느낄 것입니다. 저는 재미나게 보는 것은요. 이제 얼마 전까지 이 나경원 의원이 하고자 했던 예.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비판했던 이 대통령실이 이제는 돌려서 애정이 많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건 내일 모레 조금 있으면 윤 대통령께서 예. 그 UAE 해외 순방을 나갑니다. 14일부터 21일까지 이제 해외 순방을 가는데요. 예. 그때까지 사표 수리를 안 할 거예요. 아. 하지 않고 그대로 버티면서 끊임없이 회유를 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 눌러 앉히게끔 하겠지만 정치는 끊임없이 이제 구심력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북돋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의도대로 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 여부,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뭐 설 전에는 뭐 확정 지어야죠 이런 얘기인데 아직 설 전까지 시간이 남았거든요. 뭐 다음 주도 있고 그래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가 보죠. 여권 대통령실 친윤통해 나경원 불출마 설득. 이런 얘기를 또 요 물밑에서 이런 일이 있군요. 친윤 정치인, 친윤 의원을 통해서 나경원 불출마를 설득 중이다. 이 친윤 의원이 누군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어떤 분이 접촉을 해서 지금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나경원 충돌할 생각 없다. 살짝 뭐 뒤로 물러나고 윤 대통령을 위해서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반복적으로. 좀 더 보죠. 어제 무슨 신년 인사의 자리가 많았어요. 뭐 서울시장도 있었고 뭐 동작구 뭐 인천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용산과 갈등을 의식해서 윤 정부 성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은 나경원 사의 문자 뒤늦게 인정을 했고요. 친윤 당 원로들도 불출마 설득 중. 그러니까 공통점은 친윤과 원로는 나오지 마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거네요, 지금요. 고민한다고 보니까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용태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출마해야 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좀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신데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과거의 행보를 비추어 본다면 예. 불출마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 행보를 보면 불출마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예. 어떻게 왜 그렇게 보십니까? 걸어오셨고 늘 현실에만 안주하려는 정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출마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뭐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경원 의원이 출마해서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저한테 뭐 좋은 어떤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하셔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지층 여론조사 1등이시잖아요. 예. 이것만큼 확실한 명분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저 인터뷰를 통해서 지지율이 깡패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지지율 1등 후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저는 거기서 안 나온다면 그 안 나오는 명분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하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과 기후변화 대사직을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예.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지지율 1등을 주시겠습니까? 다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1등이라는 것은 유권자인 민주공화정에서 주인은 국민인데요. 예. 이 국민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응원하고 계신 건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깡패인 것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고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전 의원께서 불출마를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신정현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은 정치를 은퇴를 각오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만약에 불출마 예. 결정을 할 경우 더 이런-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압박도 견디지 못하면 어느 국민이 앞으로 나경원 전 의원한테 어떻게 국가의 대수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까 뭐 서울시장 말씀하셨는데 예. 서울시장 되시면 얼마나 많은 압박과 얼마나 많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예. 어느 국민이 어느 당원이 앞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신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전 의원께서 지금 이 순간에 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여기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발 머릿속에 계산기 좀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기 끄시고 당을 위해서 예.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예. 것은 언론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가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 혹은 비운계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께서 대통령을 위해서 출마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 주변에 참모라고 하는 윤핵관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 정치력도 정말 없고요. 인물도 정말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나경원 전 의원을 조리돌림하면서 예. 분명 또 대통령께 말씀드렸겠죠. 본인들이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하고 설득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고하면서 처리해 나갈 텐데 예. 지금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국민들이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권 출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언론에 나가서 예. 윤핵관 분들이 저 나경원 전 의원을 심지어는 좌파 취급하는데 예. 나경원 전 의원 그 당시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하실 때 선거법 맞겠다고 예. 뭐 빠루라고 하는 것도 막 들고 막 그랬던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분을 좌파 헝가리식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했다고 해서 좌파 취급한다? 너무 저는 치졸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과거에 저희 국민의힘 지도체제 변환될 때, 비대위로 변환될 때 그때도 좀 더 세련되게 변환될 수 있었는데 예. 윤핵관이란 분들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온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셨잖아요. 예. 그런 정치력도 없는 분들이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이간질하고 예. 대통령을 망치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께서 이번에 출마하셔서 예.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예. 그리고 당을 위해서 그런 헌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사실은 저 윤심이라고 강조하신 분의 저 대척점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평소에 좀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 좀 쏟아내셨어요, 지금요. 이와 관해서 좀 최인영 변호사가 발언 깨달라고 요청을 몇 번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한 일부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할 수도 있다. 나경원 의원으로서. 아, 여기는 지금 아까 두 분은 지금 물러나면 미래가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전진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현재로서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5년 만에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예. 정권 바뀌었다고 계속 뭐 20년 예. 간다고 하다가.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실패해서 또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은 지금 끔찍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당과 용산 사이에 원활한 원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 지금 보수층은 생각을 하고 있는 예. 것입니다. 좀 전에 지금 우리 김채고 같은 경우에는 예. 나경원 의원이 꽃길만 걸어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본인이 이제 투쟁을 하면서 원내대표로서 원내를 굉장히 잘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러나고 이것만 한 거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지난번에도 이제 예. 당 대표 선거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한테 석패했던 점도 있고 나아가 서울시장에 나갔지만 석패에는 한마디로 졌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이번에 어떤 취지에 따라서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좀 더 큰 틀에서 보는 것도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본인이 결심을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대통령실도 구체적인 어떤 의사표현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거 아니나 물밑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 자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 출마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미래를 위한 일보 후퇴인가 아니면 이걸로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인 건가? 뭐 이런 고민도 할 거예요 지금요.